자, 회의 시작합시다. 이번 주에는 그 VIP 동정 중에 좋지 않은 사건들 나온 거 더 덮어줄 거 있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뉴 VIP께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저는 참다가 그분의 결기에 의해 가지고 한마디 하신 것 같은데 아주 국민들이 말이죠. 앞에서는 뭐라고 못하면서 뒤에서 SNS에서 온갖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신 거야? 지난 9월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는 평소 소신이셨던 노동시장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노동조합이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3만 달러가 됐다. 그러니까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조대 이 쇠파이프 때문에 우리가 지금 2만 불에서 10년 고생한다. 이것입니다. 김 대표께서는요. 공권력을 투입하면 쇠파이프를 두들겨 팼다. 공권력이 그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해서 2만 불에서 10년을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3만 불을 넘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죠. 이 양반이 이렇게 생각 없이 말이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툭툭 내뱉는단 말이야. 사실 이게 3만 불이 안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게 노동에 대한 가치 배분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 3만 불이 뭐야. 이미 3만 불을 넘어서 있는 상황이지. 근데 이게 이제 그 노동하는 계층 안에서 이제 꾸준하게 실질 소득을 나눠가지고, 위쪽에다가 이제 올려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견딜만 하다 싶은 평균 소득이 2만 불 정도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거지. 사실 실질 소득으로 따져놓고 보면 벌써 3만 불이 넘었어야지. 이 경우는 오히려 쇠파이프를 더 세게 휘둘렀으면 3만 불이 될 뻔한 거야. 이건 사실상. 그래도 우리 김 대표께서는 워낙에나 또 평소 소신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분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 고생을 덜 해보신 분이라 이게 3만 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시거든. 또 이 양반이 이게 노동이라든지 특히 그 서민 계층에 대해서 복지 관련한 발언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너무 솔직해. 우리 정말 이거 메꿔주기 힘들다니까. 이 사람이 어록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유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청산에서 재산 환수하고 사자방에 엄한 돈 쓰지 않았으면 국민소득 5만 달러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설득력 있는데.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게 되면 말이야. 이거 나중에 가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진실로 이게 믿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친구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서 고소한다고. 네. 언론에서 좀 공포를 좀 해서 겁을 좀 주도록 해. 그래야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인지 알지. 이거 실제로 이렇게 될 뻔하면 이거 안 되는 거지. 지금 이 친구 이거 세무조사 다시 하면 안 되나? 세무조사보다 요즘에는 완전히 왔다가 되는 게요. 표절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 가수는 역시 표절이지. 한번 뒤져보면 하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친구 보니까 작곡도 하고 직접 밴드도 운영하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아주 세무조사부터 시작해서 표절 의혹까지 딸딸 털어가지고 아주 이번 기회에 아주 언론에서 입도 뻥끗 못하게 하라고. 김장훈인가 키 큰 친구는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지금 얌전히 있잖아. 한번 기소 한번 해주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본인은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워낙에나 언론을 다 컨트롤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 연예인들이 입 바른 소리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복잡해져요. 김재동이나 유재석이나 강호동 같은 친구가 입 바른 소리 한다고 생각해봐. 이거 우리 힘으로 막기 힘들다고, 이거는. 그 김태호 PD가 문제야. 이 친구가 말이야, 예능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 보여요. 예능에서는 예능 시간으로 웃고 떠들어야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와중에. 예능 시간에만도 눈물을 흘려버리면 국민들 어쩌라는 겁니까? 이건 이게 포탈들 같은 경우에도 말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희화적인 내용만 내보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자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포탈 장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작을 하고 돈을 들여왔는데 아직도 이런 포탈이나 언론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는 참 심각스러운 일이야. 좀 더 이게 단단히 옥죄도록 정책들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어. 그에 이어서요, 제가 또 이게 아주 본질적으로
딱 안 좋은 감이 하나 오는 게 있습니다. 대학가에서 말이죠. 이 대자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자보? 김무성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하시자마자 김무성의 청년 일자리 걱정은 위선이다 라고 하면서 중앙대학교에 대자보가 붙었고요. 중앙대학교에 대자보가 붙자 이번에는 또 서울시립대에서 대자보가 붙어가지고 이 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청년 일자리에 대한 현 정부의 시책에 반발하는 그런 아주 우려스러운 일단 이것들이 아마 맛을 좀 덜 봐서 그런 모양이니까 일단 대자보 작성자 체포해서 기소한 다음에 불법 광고물 부착 혐의로 벌금 100만 원씩 다 때려. 이것들이 벌금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더라고. 최근에 또 대학생들이 별로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언제였죠? 그 뭐 반값 등록금? 네. 그 뭐 또 등록금 내달라고 또 아니 등록금 낼 자격이 없으면 대학을 오지 말 것이지 뭐하러 또 대학을 와가지고 또 등록금을 내달라. 아무튼 뭐.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전 VIP가 대선 공약에 그런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일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막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 지키지도 정치인들 못하고 말이야. 자기들 책임도 안 질 얘기를 꺼내놓고 말이지. 나중에 안 지키게 되면 그 비난은 우리한테 수습을 시키고 말이야. 하여튼 큰 문제야, 큰 문제. 지금 김무성 대표께서는 관련 발언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태세이십니다. 물론 그 사람 성격이 한번 뭐 내질른 거 거침없잖아. 나중에 가서 뭐 꼬리 살릴 땐 모르지만 요즘 아주 기가 살았잖아, 그 사람.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좀 비중 있게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나저나 이 대학가 안에서 정치에 무관심하던 대학생들이 또 이런 뭐 김무성 발언에 연관돼 가지고 이게 자꾸 이런 거 피어나면 곤란하니까 일단 그 취업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 뭐 대자보 작성이라든지 이런 여론에 동참하는 학생들한테는 취업 기회에 불이익을 준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언론에 좀 흘려보고 대학가에도 좀 흘려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대학 내에 좀 루머로 흘리라고. 대학가의 대자보를 가지고 이 학내 성적에 좀 반영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옛날처럼 교련 집체교육 같은 걸 좀 해서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말이야. 요즘 젊은 친구들 그 참 관리하기 힘들어. 이거 오늘, 이거 회식 날인데, 또 뭐 이런 갑작스러운 사건이 터져. 돌고래? 뭐 돌고래 잡이 어선이 사고 난 거야? 이거 뭐지? 이번에 또 사고가 크게 하나 터졌습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이 아직 잠잠해지지도 않았는데, 또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21명의 승객 중에서 18명 이상이 이제 사상자가 났는데, 이 21명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이번에 이제 큰 사고가 났는데 문제는 세월호 때랑 비슷하게 또 해경이 엉뚱한 바다 헤매다가 한 명도 구조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바다에서 뭐 일만 터지면 이제 아주 습관적으로 등골이 오싹오싹 하구만. 부장님 이제 곧 영전하실 분께서 뭐 이런 포부를 좀 크게 가지십시오, 부장님. 제가 옆에서 참모로서 계속적으로 드리는 조언이지 않습니까? 이 사고에도 이렇게 다들 등급이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조그만 낚시배 사고에 왜 이렇게 일희일비하십니까? 아니, 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데. 괜찮아요. 이런 정도 사건은 다 재선에서 전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빨리 조기 마무리 안 되면 그것도 추석 때 말이야. 이거 가지고 또 국민들 입방앗거리 오르락 내리락 이러고 그러면 총선에 좋지 않은 영향 미쳐. 어떻게 좀 방법이 좀 있겠어? 저희가 이미 세월호 이후에 해난 사고 조작에는 거의 뭐 하나의 교본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장님, 저에게 이번 기회만큼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추석 전에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불안한 게 지금 VIP 지지도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한참 잘 오르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터져버렸는데 지금 국민들 속에서는 제2의 세월호 사태다. 이거 봐라. 뭐 해경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국가 뭐 안전청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적당히 덮는다고 해서 덮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여론들은 원래 이제 우리 각각을 좀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런 능력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희망사항인 거죠. 이번 이 사건이 제2의 세월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아니, 규모를 보십시오, 일단. 작으면 쪼매는 낚싯배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냥 사건, 사고로 뭐 덮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는 저희가 정말로 이게 막기 어려운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AIS가 이상해져 버린다든가 그리고 뭐 레이더에서 이상하게 튀어나버리고 해경의 대응도 정말 솔직히 좀 이상했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이고 말이야. 아이고 그놈의 세월호 망령 1년을 질질 끈고 잊혀질만 하니까 또 이런 사고가 생겨. 이 서해바다는 아주 바람잘 날이 없구만. 그래. 문 차장. 예. 이번 사고에 대한 대충적인 개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예. 9월 5일 새벽 2시에 이 9.77톤, 그러니까 한 대략 10톤 정도 되는 어선, 작은 어선입니다. 낚시꾼 한 20여 명을 태운 이 돌고래호가 해남에서 해남 남성항을 출발해서 추자도로 향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국에서 뭐 광주 전남 지역, 부산 지역, 뭐 여러 지역에서 낚시꾼들이 모여가지고 타고 가고 있었는데, 낚시를 한참 잘 즐기다가 갑자기 비가 와 쏟아지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돌아가자라고 해서 돌고래호가 저녁 7시경에 해남 남성항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때 같이 출항했던 돌고래 1호가 있는데 돌고래 1호는 좀 작은 배입니다. 이 배에서 연락을 했어요. 같이 가자. 어디 무인도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그때 돌고래 1호 선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잠시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통화가 끊겼고 연락 두절됐고 배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구조에 나섰는데 현재 3명이 지금 구조가 됐고 나머지 10명의 시신이 나왔고 나머지는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뭐 어쨌거나 지금 문 차장님의 전체적 브리핑 내용을 들어봐도 어차피 뭐 단순 해난 사고 아닙니까 지금. 아 근데 뭐 아니, 이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 해난 사고가 교통사고를 보세요. 교통사고 통과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다에서는 당연히 사고가 날 수 있죠. 파도 치면은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배 자체도 문제가 많은 배였고 거기다가 침몰한 이후에 구조를 해야 되는 해경이 늑장 출동에다가 엉뚱한 데를 가가지고 삽질을 했다는 겁니다. 나 이 해경은 또 왜 이러나? 아니 그냥 기상 악화와 엔진 고장이다. 뭐 이렇게 대충 둘러대고 그리고 언론에서 요즘 또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또 해외 이슈도 많아요. 또 시리아의 난민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저희가 또 이 우리 국민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이어져 나가면 막 크게 조용해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유가족들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런 이제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큰 무리 없이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해경이 이게 아직도 살아 있었나? 이거 지난번에 해체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해경은 뭐 하느라고 그렇게 출동을 안 해요? 지난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아니 뭐 이걸 뭐 직접 지시를 안 하면 일을 아예 안 하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해경에서 이제 신고를 받고 승선자 명단을 보고 승객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엎어졌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승선자 명단이 근데 잘못돼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이고. 다른 배에 그냥 멀쩡히 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아무 일 없는데요?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초기에 그 허위 증언을 해가지고 해경의 출동을 지연시킨 그 승객, 그 전화 통화한 승객, 그 사람이 잘못한 거네.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을 형사처벌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엉뚱한 사람한테 전화를 건 것도 문제고 아무튼 이 사람은 이제 뭐 선장이나 뭐 본인이 피해를 받을까봐 그냥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서 다시 이제 정정을 했다라고는 합니다. 그러면 승선 명단을 잘못 썼던 담당 경찰관이나 그런 직원들의 문제라는 건가요? 그게 좀 문제인데 지금 이 승선 명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임시 관리소에서 이제 그 운영이 되고 있는데 1년에 5만 원 받고 선장이 승선 명단을 주면 그거 그냥 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해경이나 직원들을 파견을 하면 그래도 뭐 최소한 한 명당 그
최소한 1년에 뭐 2, 3천만 원 정도 경비가 깨지는데 네. 이거 뭐 대한민국의 도서가 항구가 2,200개, 1,300개 가까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큰 섬까지 우리가 다 이거 보낼 수가 있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낼 수 있는 섬들, 큰 섬들은 어느 정도 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뭐 근처 낚시가게나 슈퍼나 이런 데다가 민간 위탁을 해서 그동안 쭉 운영을 해왔던 거거든. 그래도 지금까지 별반 사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 모든 점검을 선장들한테 위임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명단 대충 작성해서 그냥 대충 넘겨주는 거고 이 명단하고 실제 승선한 사람하고 안 맞아요 지금. 안 맞는 게 너무 많이 나와버렸습니다. 아, 이 자꾸 또 세월호 생각나네. 아니, 그럼 선장은요? 선장에게 운항상의 문제. 좋다, 싫다.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번에 또 선장이 세월호 때하고는 좀 달랐어요. 이 생존자들 증언을 들어보니까 승객들에게 빨리 탈출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고 이 떠내려가는 승객을 구하려다가 같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한테 떠넘기기에는 지금 국민 여론상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에 이 해군 뭐 구조 활동 한다라고 했는데 뭐 11시간 동안 뭐 엉뚱한 데 헤매고 있다가 그냥 그 근처를 지나던 어선이 처음 발견을 해가지고 구조를 한 겁니다. 아, 이것도 완전 또 민간 어선이 구조를 한 거예요, 다. 아니, 왜 자꾸 세월호 생각이 나는 거죠? 이러니까 말이야, 이게 차라리 그 민간 어선을 해경화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뭐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구명조끼들을 입고 있지 않아서 뭐 피해가 컸다고 하지만 사실상 구명조끼를 입고 떠내려간 표류된 사람들은 그냥 조류에 휩쓸려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표류가 돼버렸고, 실제 발견된 사람들도 사실상 배보다는 훨씬 더 먼 위치까지 떠내려갔다고 지금 시체들이 발견된 위치가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 해경이 표류 추정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조류가 이렇게 가니까 어디로 떠내려갔을 것이다라고 해서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 문제가 이 시스템의 신뢰도가 30%밖에 안 되는 미완성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누가 도입을 한 거야 이건 또? 이것만 믿고 그냥 해경은 이것만 믿고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었던 거죠. 해경 직원이 말이야 왜 빨리 그 가까운 데는 헬기를 출동시키거나 출동 시간이 늦었느냐에 대해서 조류도 세지 않고 날씨도 그렇게 흐리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뭐 구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언론 보도가 이게 사실이야? 이 해경 헬기가 또 문제가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가 엔진에 결함이 있대요. 그럼 못 뜨는 헬기란 말이야? 그 지금 고장이 난 지 2달이 지났는데 왜 고장 났는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답니다. 이게 말이야 우리나라 지금 운영되고 있는 헬기들이 대부분 20년이 넘은 기종들이거든. 더군다나 뭐 일부 기종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러시아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프랑스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용 정비청 하나가 지금 안 갖춰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근데 하필이면 왜 사고가 날 때마다 이런 게 고장이 나냔 말이지. 이거 참 곤란하게 된 거 아닌가. 부장님, 혹시 원래 맨날 고장나 있는 거 아니에요? 고장난 걸 사왔을 수도 있을까? 못 산다. 아우. 아무튼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헬기를 수선할 수 있는 공장이 강원도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강원도요? 또 멀리 있네. 그러니까 광주에서 고장이 난 헬기가 강원도까지 날아가서 수리를 받으려고 가다가 중간에 고장나서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거지. 고장난 헬기는 못 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못 고치는 거지. 이거 참. 뭐 견인차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잠깐. 싣고 가든지 뭐 부속품을 구해와서 현지에 와서 고쳐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 제대로 된 정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생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기 출동이 늦었고 또 뭐 생존자 증언대로라면은 서치라이트도 키지 않고 지나갔고 뭐 구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그냥 지나쳐갔다고 그러대? 그런 일도 있고 심지어는 뭐 밤에 조명탄 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이거 참. 이렇게 되면 실제로 구조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그 해경의 무능력, 그 시스템이 없음에 대해서 이거 질타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번엔 또 국민안전처를 해산해야 되나? 1년이면 몇 번씩 발생하는 게 해난 사고고 특히 이번처럼
이번엔 또 낚싯배에서 사고가 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냥 아예 낚시를 법으로 금지시켜버리죠. 곽 차장, 나 유일한 취미가 바다 낚시다. 아, 그러면 앞으로는 낚시는 이제 100톤 이상 요트에서나 이제 이용할 수가 있고, 연간 1,000만 원 이상. 아니, 뭐, 골프장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원권을 구매한 사람들만 낚시를 할 수 있게끔. 이번 참에 아예 법을 한번 개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기회에 회원권 사업을 전국적으로 벌이면 우리 각각께서 밀고 계시는 창조경제, 새로운 창조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 이거는 참 필요한 시스템이야. 왜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낚시나 뭐 수렵이나 이런 데는 그 국가가 굉장히 비싸게 이렇게 허가를 내서 해주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거 낚시꾼들이 이거 다 무면허 아닌가 이거? 특별하게 안전 교육도 받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면서 바다에 나가서 제대로 구명조끼도 안 하고 술 마시고 함부로 말이지 바다 오염시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거 많아가지고 문제가 지적받고 있는데, 뭐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한 낚시 회원권을 한 1,000만 원 정도짜리로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전한 바다 낚시 이렇게 해서 회원권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당신도 안전한 바다 낚시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뭐 이건 10톤짜리, 야, 이건 어선이 얼마나 하면 10톤짜리인데 10톤에 사람이 20명씩 타는 거야, 이거. 이것도 불법 개조 아닌가, 문차장? 실제로 이 낚싯배 같은 소형 어선들도 증축을 많이 한다 그러고, 이 배도 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조그만 배 가지고 수익 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불법 증축과 뭐 승선 인원의 과다 수용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 뭐 핑계 대는데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네, 어쨌든 문제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걸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결국 정부가 이거 똑바로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난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월호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안전 불감증, 관리 부실, 재난안전 시스템 여전히 뭐 바뀐 게 없다. 이러니까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거 세월호로 이게 번질 수가 있어요. 이거 봐라. 세월호 그 특별 기구 만들어가지고 안전 사회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거 안 들어주고 뭐 특별법 질질 끌더니 결국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 그건 큰일이지. 글자 절대 그런 식으로 번져서는 안 되는 거고, 일단 보수 언론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번 사고가, 불운에 의한 단순 사고라는 개념으로 포지셔닝을 좀 하자고. 그리고 문 차장. 네. 세월호 이후에 지금 다른 해난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통계가 좀 나와 있나? 이게 전체 통계는 아직 정리는 안 되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해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세월호 참사 직후에 3개월 동안 인천에서 발생한 이 선박 사고를 보니까 3개월 동안 39건이 집계가 됐어요. 그렇게나 많았어? 예.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세월호 이전보다 오히려 한 2배, 3배 정도 늘어난 거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월호 사건 이고 나서 사고가 더 늘어났다. 사고가 오히려 한 2-3배 늘어버렸어요. 왜 이러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6월 달에 뭐 전기 여객선과 낚시 여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인천항으로 들어오던 중국발 국제 여객선 좌연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저속 운항을 해가지고 뭐 승객들이 뭐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뭐 아무튼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고, 제일 큰 사건은 작년 말에 있었던 그 오룡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조산업 501 오룡호. 그 메링해 해상에서 침몰돼 버렸죠. 아무튼 이때도 탑승자 60명이었는데 사망자 27명, 실종자 26명, 생존자 7명. 거의 대부분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뭐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승선원 중에 상당수가 또 외국인이 있어서 그렇죠. 국내에서는 뭐 크게 이슈화 안 되고 무사히 잘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만 보더라도 이거 사고들이 이게 만만치 않게 그동안 꾸준히 나고 있었구만. 네, 이 뭡니까 돌고래호 사건이 났던 그날도 그 2건이 더 있었습니다. 사고가 전남 고흥에서 목선이 지금 실종이 돼가지고 수색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저인망 어선에 불이 나가지고 선원이 이제 극적으로 구조는 됐고, 또 한 건 더 있군요. 뭐 완도 해상에서 승객 280명을 태운 여객선이 GPS 고장으로
해경이 항로 유도를 해가지고 겨우 기항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야, 이건 뭐 우리나라 연안에 떠다니는 배들은 이거 시한폭탄이구만, 시한폭탄. 아니,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래와 같이 번지게 되면 정말 이건 세월호까지 타격을 받겠는데요, 저희가. 이건 뭐 당분간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어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배에 대해서 운행 정지를 시켜야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이제 너무 대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세월호 끝나고 나서 모든 배들한테 대해서 전파 추적 시스템 이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 않았나? 이번에 왜 그건 전혀 작동이 안 됐지? 돌고래 후에 자동 조난 시스템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정황이 아니었던 거야? 이게 뭐 한마디로 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지금 그러면. 그렇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세월호 이후에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규제가 더 완화됐을 뿐이죠. 그럼 뭐 아예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거 GPS 추적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말이야, 어선들도 이걸 고의적으로 안 켜고 다니는 어선들이 많아요. 불법 조업. 아니, 불법 조업이라기보다도 자기들이 조업하는 포인트라는 게 있지 않는가. 이걸 들키기 싫어서 자기 포인트 근처에 진입을 하게 되면 수동으로 이걸 다 끈다는 거야. 다른 배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위치에서 오래 머무르면 저기가 쟤네 어장인가 보다 하고 와서 이렇게 그물을 건져가거나 도난을 맞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고 그래. 그리고 이 낚싯배들 같은 경우에도 말이야, 해안선에 접근하거나 낚시에 유리한 포인트 같은 데 접근을 하면 경쟁 낚싯배들 모르게 하려고 GPS를 고의로 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나저나 이번에 재난안전처 장관이 말실수를 했다고, 곽 차장? 재난안전처 장관은 생존자 증언을 무슨 유언비어 엄단이라고. 왜 그랬답니까, 그거? 신생부처가 수장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사람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이거 낙하산을 처음 타봐서 아직 정신이 없을 때라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또 이 해경 대신에 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주범을 하나 내세워야 될 텐데. 부장님, 제게 묘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일단 이번 사건을 볼 때 선장은 사망했지 않습니까? 선장이 사망했으니 선장이 좀 좋지 않은 기상에서 무리하게 출항을 해서 조타미숙으로 엔진을 꺼트리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났다. 어차피 사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선장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승객들을 구하고 아주 좋아요. 근데 전부 다 이건 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애국적 소행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보고 선장이 문제다.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어차피 죽은 사람은 사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런 방식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딴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망자들 중에서 보면요, 부산 지역에서 이 단체 낚시 여행으로 온 단체 승객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이들이 여행사의 무리한 일정을 맞추려고 출항을 강행했다. 승객들이 수정을 강행했다. 이거 세월호 따라 이거 지금 먹히던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누가 무리한 운행을 주장했다라고 할 건데요? 또 이번에 사망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가자고 했다.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여행사의 무리한 일정이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그럼 여행사에서도 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안 되면 그렇게 가야죠. 번개탄 하나 피워야지 또. 어쩌겠습니까? 번개탄을 펴요? 여행사 직원 한 명 죽이자고요? 그냥 죽이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자살했다. 내지는 심경의 변화, 연락이 안 된다. 지금 해외로 출국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브라보. 곽 차장 이제 아주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물이 올랐구만. 감사합니다, 부장님. 곽 차장 이거 방금 계획대로 이거 업무 진행하고 이거 추석 안에 좀 마무리 짓도록 해.
아, 이거 아주 기가 막힌 프로젝트인데? 일단 제가 SNS 전사들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유족들이 보상금을 노린다. 저희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 수수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그렇지. 거예요. 선공을 해야지, 지금 선공을. 그래서 유족들이 뭔가를 노리고 정부 비판을 한다. 뭐 물론 여론에서 세월호 데자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유족들이요. 진실규명, 사고조사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그 유족들이 돈을 더 받으려고 저러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언론에 먼저 때려야 됩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을 보십시오. 저희가 수수에 빠졌어요. 저희가 유족들을 따라다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수세적으로 졌지 않습니까? 사실상 국민들이 유족들의 편을 들어줘 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장님,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면 이거 국민적 저항이 불가피합니다. 이거 억지로 진상을 덮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억지로 덮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국민들 모르고 넘어가요. 그게 덮자는 거 아닙니까?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걸 모르게. 아하, 왜 이래, 문차장. 근데 바보인데? 꽁 잡는 게 매라고. 아니, 통하는 방식이 가장 현명한 거야. 뭐, 맥히면 맥히는 수를 써야지. 우리 국민들이 믿어주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거기서 또 의혹이 제기되면, 또 다른 변명은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아. 뭐 국민들 끼켜봐야 할 수 있는 건 나중에 한 세월 한 4, 5년 지나가지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나가가지고, 아니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미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고 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법은 관대하지 않는가 정부 편이고 의심하지 않는 국민이 가장 우매한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지. 그게 뭐 어때서 그래? 그리고 사실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이런 게 하루하루가 전쟁터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뭐 20명 정도 물론 뭐 죽은 사람들 미안하다고 합니다만 그런 사건에 누가 그렇게 오래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수백 명이 죽어도 말이죠. 1년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국민들이란 말입니다. 이 언론을 통제해버리면, 언론을 막아버리면 국민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SNS 그렇다 쳐요. 하지만 SNS에 열린 사람들도 있지만 SNS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SNS 모르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투표소 가가지고 바로 우리 정부를 찍어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번에 곽 차장이 주도적으로 한번 일 덮어보도록 해. 기대할게. 오늘은 회식이나 가시죠. 제가 오늘 서해 추자도요? 네, 추자도에서 잘 잡히는 광어 아니면 전어? 예. 잠깐만. 광어나 전어 같은 거는 뭐야? 싼 거잖아, 좀 비싼 걸로. 서민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다시. 이거 대사 연습인데. 제가 아주 회가 정말 잘 나오는 일식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회를 먹으려면 일식집 가가지고 회를 먹어야죠. 바닷가에서 낚싯배 통통배 타고 또 고기를 먹겠다고. 왜 그럽니까, 그거? 회? 제가 한번 제대로 된 대로 모시겠습니다. 회 아주 오늘, 확 땡기는데? 그래. 오늘 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게 회의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다들 가서 뭉치자고. 오늘 회의 여기서 마칩시다. 분노하지 않는 국민, 진실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국민은 언제나 그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기획부 더욱 열심히 들어주십시오.